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 하얀 머리가 늘어가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며 등이 굽어가는 모습을 마주할 때 말이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진실이 있다. 그토록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거나 변해간다는 사실을 말이다. 젊은 시절 우리는 착각한다. 가족이 영원히 곁에 있을 것이라고, 자식들이 언제까지나 부모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배우자가 항상 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볼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관계가 변한다는 진실이다. 자식들은 제 삶을 살아가야 하고 배우자조차 세월 앞에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순간은 언제인가? 바로 의지했던 것들이 모두 사라졌을 때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혼자 걷기도 힘들어지고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며 자식들은 각자의 일로 바빠 연락조차 뜸해진다. 그런 시간이 오면 비로소 깨닫게 된다. 진정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김영석은 말했다.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천하에 잃기 쉬운 것에 나만한 것이 없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하지만 자신만은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진리 말이다. 그렇다면 노년에 진정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산 김영석의 삶과 철학을 통해 살펴보면 결국 세 가지만이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야말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할 진정한 보물이다. 첫 번째는 독서를 통해 쌓은 지혜다. 김영석은 오직 독서의 한 가지 일이 위로는 옛 성현을 쫓아 함께할 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길이 깨우칠 수 있게 하며 심령에 통달하게 하고 임금의 정사를 도울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짐승되지 않게 한다고 말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라. 독서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일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일이란 뜻이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며 내면의 힘을 기르는 일이다. 책 속에는 시공을 초월한 지혜가 담겨 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져도 주변이 모두 떠나가도 책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한 권의 책을 펼치는 순간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와도 대화할 수 있고 조선의 선비와도 마음을 나눌 수 있다. 책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 친구이자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할 동반자다.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나이들은 무슨 공부냐고? 이제 와서 책을 읽어서 뭐 하느냐고? 하지만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독서는 더욱 소중해진다. 젊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문장들이 이제는 가슴 깊이와 닿는다. 인생의 경험이 쌓인 만큼 책의 내용도 더욱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 김영석 자신도 그랬다.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그가 가장 많이 한 일이 바로 독서였다. 강진이라는 외딴 곳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적막한 시간 속에서도 그는 책을 놓지 않았다. 그 결과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를 남길 수 있었고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로 불리게 되었다. 만약 그가 유배지에서 자포자기하며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저 불운한 정치인 중 하나로 역사에 묻혔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책을 벗삼아 자신의 내면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 그를 위대한 학자로 만들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중년에는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독서를 미뤄두었다면 이제라도 시작하라. 하루에 단 한 페이지라도 좋다. 그 한 페이지가 쌓여서 당신의 마음을 채우고 외로운 밤을 달래주며 혼란스러운 마음의 명료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책부터 시작하라. 어려운 철학서일 필요는 없다. 마음의 평안을 주는 시집이어도 좋고 삶의 지혜를 담은 수필이어도 좋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읽는 것이다. 독서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일이며 정신의 면역력을 높이는 일이다. 책을 읽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언제든지 책 속의 인물들과 대화할 수 있고 작가의 사상과 교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읽는 것 순간순간 느끼는 감동과 깨달음이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당신의 내면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두 번째는 평생에 걸쳐 기른 품성이다. 김영석은 마음속에서 천명과 인욕이 싸워 옳은 판단을 내리듯 인욕을 이겨내면 사람은 저절로 그 허물을 알게 되어 옳고 그름도 판단하고 허물도 고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나 내면의 선한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둘 사이의 싸움에서 어느 쪽이 이기느냐다. 평생에 걸쳐 선한 마음을 기르고 이기적인 마음을 다스려온 사람은 노년에 이르러 진정한 품격을 갖게 된다. 품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다듬어지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 유혹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 타인의 아픔 앞에서 어떤 마음을 보였는가?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품성을 이룬다. 생각해보라. 젊은 시절 당신이 내린 선택들을 말이다. 힘든 이웃을 외면했던 적이 있는가? 아니면 도움의 손을 내밀었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도 정직했는가? 화가 날 때 욱하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는가? 아니면 참고 이해하려 노력했는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의 결과가 바로 당신의 품성이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 가면을 쓰고 살 체력도 거짓을 포장할 에너지도 부족해진다. 그때 남는 것은 오직 진짜 자신뿐이다. 평생 선한 마음을 기르고 올바른 길을 걸어온 사람은 노년에도 당당하고 평안하다. 뒤돌아볼 때 부끄러운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 반면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살아온 사람은 노년에 더욱 초라해진다. 과거의 잘못들이 하나씩 떠올라 마음을 괴롭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선행을 시작하라.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길에서 만난 어린아이에게 미소를 보내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품성을 만든다. 거짓말을 줄이고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며 화가 나도 참고 이해하려 노력하라.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당신의 품성을 만들고 결국 노년에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것이다. 김영석이 유배지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18년이나 유배를 당했지만 그는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더욱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았다. 유배지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어려운 농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애썼다. 만약 그가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쓸쓸하고 비참한 말년을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성을 지켰고 그 결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어른이 될 수 있었다. 품성이란 결국 선택의 문제다.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쉬운 길과 옳은 길 중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 자신의 권위제, 권위가 타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타인을 배려하는 것. 화가 나도 절제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이런 선택들이 모여서 품성을 만든다. 노년에 이르러 가장 큰 재산은 무엇인가?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다. 바로 평생에 걸쳐 기른 품성이다.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은 어디 가나 환영받고 무엇을 하든 신뢰받는다. 그런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반대로 품성이 나쁜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결국 외로워진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 힘이 없어지면 그런 사람들은 모두 떠나간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품성을 기르는 일에 힘써라.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남의 험담은 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움을 주려 노력하라.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결국 당신을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세 번째는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다. 김영석은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의존하지 않는 마음가짐이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며 노년의 가장 큰 힘이다. 의존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불행의 근원이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패배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좋지만 자식에게 의존하려 해서는 안 된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배우자에게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 모든 인간관계는 변하기 때문이다. 자식들은 커서 독립해야 하고 배우자도 세월 앞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간다. 그런 변화 앞에서 의존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속수무책이 된다. 하지만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다르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자신의 일을 해낼 수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틸 수 있다. 진정한 독립은 경제적 독립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감정적 독립이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는 힘을 말한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고 혼자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혼자서도 내적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립이다.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앞서 말한 두 가지, 즉 지혜와 품성에서 나온다. 책을 통해 얻은 지혜는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혀주고 평생 길은 품성은 흔들리지 않는 내적 기둥을 세워준다. 이 둘이 합쳐져야 비로소 진정한 자립이 가능해진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해결책을 모색한다.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인다. 그런 사람은 누구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 품성이 좋은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는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혼자가 되는 일이 별로 없다. 설령 혼자가 되더라도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다. 김영석은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이 세 가지를 몸소 실천했다. 절에 고도나 다름없는 강진에서 그는 책을 읽고 글을 썼다. 500여 건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를 남긴 것도 이 시기였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품성을 지켰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갔다. 그 결과 그는 유배지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 오히려 유배 기간이 그의 학문적 완성도를 높이는 기간이 되었고 후세의 길이 남을 업적을 이루는 시간이 되었다. 만약 그가 유배지에서 자식들을 원망하고 정적들을 저주하며 자포자기한 채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저 비참한 말년을 보내고 역사 속에서 잊혔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립 정신을 잃지 않았고 그것이 결국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다. 남에게 기대지 말고 자신에게 기대하라.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말고 내면의 힘을 기르라. 일시적인 즐거움에 안주하지 말고 영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라. 젊을 때는 이런 이야기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당장 눈앞의 즐거움이 더 달콤하고 남에게 의존하는 것이 더 편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결국 이 세 가지만이 남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식들이 다 떠나고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몸이 불편해져서 예전만큼 활동하기 어려워졌을 때 과연 무엇이 당신을 지탱해 줄 것인가? 돈은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고 명예는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란다. 건강도 언젠가는 잃게 마련이다. 하지만 지혜는 다르다. 한 번 얻은 지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고 농익어 간다. 품성도 마찬가지다. 평생에 걸쳐 기른 품성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품위 있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자립하는 힘은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게 해준다. 김영석은 또한 말했다.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보라. 그것만으로 어지러움이 잦아질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외부가 아닌 내부를 돌아보라는 뜻이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변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이럴 때마다 남을 원망하거나 외부 상황을 탓하기 쉽다. 하지만 진정한 해답은 자신 안에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차분히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혼란을 정리하고 방향을 찾는 첫걸음이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이곳저곳 헤매지 마라. 오히려 고요히 앉아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지금까지 쌓아온 지혜는 무엇인지, 어떤 품성을 기르며 살아왔는지, 스스로 서는 힘은 얼마나 되는지를 점검해 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답이 보일 것이다. 앞으로 어떤 책을 더 읽어야 할지, 어떤 품성을 더 기르며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더욱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를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년은 단순히 쇠퇴하는 시기가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시기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이 지혜로 승화되고 평생 기른 품성이 원숭미를 발휘하며 스스로 서는 힘이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는 시기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보인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헛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의 진면목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인생의 더섭음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지혜다. 또한 젊은 시절의 성급함과 조급함도 많이 사라졌다. 화가 나도 예전만큼 격렬하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지혜롭게 견뎌낼 수 있다. 남을 이해하는 마음도 넓어졌고 용서하는 마음도 깊어졌다. 이런 것들이 모두 품성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의존하는 법을 배웠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안심이 되었지만 이제는 혼자 있어도 편하다.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알게 되었고 내적 평안을 유지하는 법도 터득했다. 이것이 바로 자립이다. 물론 이런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김영석이 그랬듯이 끊임없이 배우고 꾸준히 자신을 다스리며 스스로 서려고 노력한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김영석은 유배에서 돌아온 후에도 계속 공부했고 70대에도 새로운 책을 썼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성장에는 한계가 없다. 오늘부터라도 책 한 권을 펼쳐보라. 어려운 철학일 필요는 없다. 마음의 위안을 주는 시집이어도 좋고 삶의 지혜를 담은 수필이어도 좋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읽는 것이다. 그리고 작은 선행부터 시작하라.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길에서 만난 어린아이에게 미소를 보내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품성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의존하는 연습을 하라.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즐겨라.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기르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은 노년에도 외롭지 않다. 책이 친구가 되어주고 품성이 위안이 되어주며 자립하는 힘이 자신감을 주기 때문이다. 설령 주변이 모두 떠나간다 해도 세상이 변한다 해도 자신만은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김영석이 남긴 또 다른 명언이 있다. 삶은 짧고 학문은 방대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한 분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이해를 깊게 해야 한다. 이 말씀은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 오히려 경험이 쌓인 만큼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다. 젊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책의 내용도 이제는 마음 깊이와 닿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년의 독서는 젊은 시절과는 다른 깊이와 맛을 가진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에 읽었던 고전을 다시 펼쳐보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문장들이 이제는 가슴 깊이와 닿을 것이다. 인생의 경험이 쌓인 만큼 작가의 심정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나이든 독서의 묘미다. 품성을 기르는 일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실수를 해도 젊어서 그렇다는 핑계가 통했지만 이제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이에 걸맞은 품격을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이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마라. 오히려 완성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로 더욱 현명해진 자신을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다듬어진 품성을 가진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자립하는 힘도 노년에 특히 중요하다. 신체적으로는 예전만 못할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아는 눈이 생겼고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지혜가 생겼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이 중요해 보였다. 남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고 사소한 일에도 크게 화를 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자립하는 힘의 바탕이 된다. 김영석은 인간이 사는 세상은 바로 이 땅이다.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없으면 어디서 살 수 있겠는가라고 했. 이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다. 노년이라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려 하지 마라. 오히려 이 시기만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라. 젊을 때는 누릴 수 없었던 여유로움, 깊이 있는 사색, 성숙한 인간관계의 맛을 충분히 만끽하라. 젊은 시절에는 바쁘게 달리기만 했다. 성공하려고, 돈을 벌려고, 인정받으려고 쉴 틈 없이 달렸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이제는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 오히려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다. 길가에 꽃도 볼 수 있고 새소리도 들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노년의 특권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늙어서 진정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다. 평생에 걸쳐 쌓은 지혜, 길은 품성, 길은 자립심이야말로 마지막까지 당신과 함께할 진정한 동반자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떠날 수 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배우자도 언젠가는 먼저 떠날 수 있으며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난다. 하지만 자신 안에 쌓은 이 세 가지는 절대 떠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다.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으며 품성이 있기 때문에 품위를 잃지 않는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 김영석의 가르침을 따라 이 세 가지를 기르기 시작하라.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노후 준비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집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정신적 안식처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경제적 준비만 생각한다. 얼마의 돈을 모아야 하고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하고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만 고민한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노후 준비는 마음의 준비다. 혼자서도 외롭지 않을 만큼 내면이 풍요로운지 어려운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정신적으로 강한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자립적인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김영석이 강조한 이 세 가지야말로 그런 마음의 준비에 해당한다. 독서를 통한 지혜, 평생에 걸쳐 기른 품성, 스스로 서는 힘, 이것들이 갖춰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품위를 지킬 수 있다. 또한 김영석은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재물을 절약해 쓰는 데 있고 절용하는 근본은 검소한 데 있다.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해야 백성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검소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이다. 노년에는 더욱 검소해야 한다.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정말 중요한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 물질적 욕심을 줄이고 정신적 풍요로움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젊은 시절에는 더 많이 가지려고 애썼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을 원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된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며 사느냐라는 것을 말이다. 검소한 삶이 궁핍한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정말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는 삶을 의미한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적게 가져도 풍요롭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김영석은 또한 기술을 천히 여겨서는 안 된다. 기술이 인간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대단히 크다고 했다. 이는 실용적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이다. 노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좋고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도 좋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마음가짐이다. 물론 젊은 사람들만큼 빠르게 배울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천천히라도 꾸준히 배운다면 분명 도움이 된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뇌도 자극받고 자신감도 생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노력을 통해 시대와 소통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자식들이나 손자들과 공통 화제를 가질 수 있고 세상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대 간의 벽도 낮아진다. 김영석의 차를 마실 줄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는 말씀도 새겨볼 만하다. 이는 문화적 소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차를 마시는 것처럼 정신적 여유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노년에는 이런 여유가 특히 중요하다. 바쁘게 살았던 젊은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천천히 음미하며 살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그런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년의 질이 달라진다. 차 한 잔을 마시면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라. 책을 읽으며 깊은 사색에 빠져보는 시간도 가져보라. 자연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안을 찾는 시간도 만들어 보라. 이런 것들이 모두 노년의 특권이다. 그런 여유로운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더욱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천천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성찰의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얻는 시간이다. 책에서 얻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는 깨달음은 더욱 소중하다. 그런 깨달음이 쌓여서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이다. 김영석은 유배지에서 이런 성찰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 그 결과 더욱 깊은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고 인간적으로도 더욱 성숙해질 수 있었다. 그의 후기 저작들이 더욱 깊이 있고 감동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김영석은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이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겸손해야 한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도움은 의존과는 다르다.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고 받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하지만 항상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차이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폄하하지 않는 것이다. 배울 점이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고 도움이 필요하면 겸손하게 요청하되 기본적으로는 자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다. 김영석이 유배지에서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랬다. 현지의 농민들에게서 농사법을 배우기도 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갔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더 많았다. 이런 균형 감각이야말로 성숙한 어른이 가져야 할 자세다. 한계는 인정하되 기본적인 자립 정신은 잃지 않는 것, 필요한 도움은 받되 과도하게 의존하지는 않는 것.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존경받는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느냐다.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느냐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느냐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노년은 결코 쇠퇴의 시기가 아니다. 오히려 완성의 시기, 결실의 시기,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시기다. 김영석처럼 끝까지 배우고 끝까지 성장하며 끝까지 당당한 삶을 살아가라. 마지막으로 김형석의 한 말씀을 더 새겨보자. 공부하여 쌓은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지만 공부해 나갔던 자세만큼은 머리가 아닌 몸에 새겨진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라. 지식은 잊힐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옛 지식들은 빛이 바래기도 한다. 하지만 공부하는 자세, 배우려는 마음가짐, 성장하려는 의지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성장한다. 비록 속도는 느려질지 모르지만 멈추지는 않는다. 그런 사람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되고 매 순간이 성장의 계기가 된다. 반대로 배우기를 포기한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늙는다. 젊어도 정신적으로 늙을 수 있고 나이가 들어도 정신적으로 젊을 수 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배우려는 자세다. 그러므로 나이를 핑계로 배움을 포기하지 마라.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공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라. 인생의 경험이 쌓인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때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김영석 인생 조언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